8월 30일에 이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14만 가구, 무려 14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가 있었어요. 기존의 3기 신도시에 또 14만 가구의 공공택지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신도시가 추가되는 건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신도시가 아닌 아파트들이, 그리고 그 동네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잘 보면 주로 이번 신도시가 추가 확정된 경기 남부 쪽이죠. 신도시라는 거는 분양을 하는 거잖아. 분양을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 아파트들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까? 여러분, 이 신도시들 덕분에요, 이번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의 신도시들 덕분에 앞으로 몇 달간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폭등을 하게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6개 지역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들이 추가 발표를 한 곳들입니다.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 인천 구월, 좀 아래쪽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의왕 군포 안산지구, 화성 봉담 3지구, 그다음에 화성 진안지구, 이 셋이 제일 크거든요.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오고 어떤 입지고,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할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오고 몇 가구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런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늦게 분양할 겁니다. 2030년이나 돼야 분양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분양받아야지, 언제 분양할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당장 2030년, 2040년 말고 지금 당장 어디가 빠르게 오를 것이냐, 집값이 오를 것이냐예요. 어디가 최고의 수혜지가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는 아파트가 없죠. 요 택지 지구들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2030년, 2040년에 분양을 할 거고, 얘네가 새롭게 3기 신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수혜를 받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자, 보시면 지금 이런 신도시들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교통망 연계, 도로 신설이나 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개선하겠다.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일단 조성해놓고 교통대책을 짜다 보니까 동탄은 지금도 지하철이 없죠. 아직도. 나중에 많이 들어올 거지만 너무 느리다. 이거는 신도시를 조성해놓고 교통대책을 추진하는 거는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하면서 신도시를 지정한다. 그래서 이번 신도시 지정 뉴스들을 잘 보시면 어떤 교통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통대책들 중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철도죠. 이 신도시들 덕분에 철도가 또 깔려요. 이런 철도들을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철도들 덕분에 어떤 지역들은 엄청난 호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통 호재들, 교통 대책을 세웠는데 그 교통 대책 덕분에 이게 엄청난 호재가 돼서 이 교통 호재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곳들 6곳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들로 6곳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들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의왕역 보이시죠? 이 의왕역 왼쪽으로 들어와요. 왼쪽으로. 이게 어디 들어오는지 저번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큰 택지 지구에 교통이 너무 부족하죠. 의왕역 하나 있고 여기 4호선 반월역 하나. 이걸로는 4만 가구의 교통을 책임지기에는 택도 없다. 이거 지하철 2개로 1호선, 그것도 1호선은 너무 느리거든요. 1호선 하나, 4호선 하나, 동쪽에 1호선, 서쪽엔 4호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너무 부족해. 뭔가 큰 거 한 방에 필요한데, 교통대책이.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의왕역은 GTX 신호선의 유력한 후보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GTX 신호선을 건설하는 현대건설이 의왕역의 GTX 신호선의 신설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그래, 이걸 우리가 딱히 막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주민들도 원하고 지금 시행사도 노선을 추가하길 원하고, 이걸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의 특단의 교통대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선제적인 교통대책에 딱 걸맞는다. 그래서 GTX 신호선 의왕역을 확정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면서 가장 큰 교통호재, 최고의 수혜 지역은 이 의왕역이에요. 의왕역 근처에 있는 주택들. 오늘 제가 6곳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이 의왕역 근처를 보시면 여기에 GTX가 들어오는데 이 왼쪽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근처에는 신축은 없어요. 아쉽게도 신축은 없지만 신축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GTX 초역세권 신축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의왕역에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의왕 부곡 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써있죠.
이게 재개발인데 재건축으로 잘못 나와있네요. 이 재개발 지구가 있어요. 부곡가구역이라는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부곡가구역이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거의 막바지에 온 사업이라 신축이 될 날이 그리 머지않은 지구입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계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거래가 안 되죠. 아직은 거래가 돼서 매물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신축 전용 8사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 5억 대면은 구입 가능합니다. 여기 나중에 분담금 3억 정도를 낸다고 해도 8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8억 정도를 내고 GTX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GTX가 확정된 의왕역에서 한정거장 위가 될 금정역 근처에 아파트도 아닌 주상복합이 지금 13억을 넘었어요. 실거래가가. 주상복합이. 이게 GTX의 힘이거든요. 그 바로 한정거장 아래에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곧 신축이 될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금 8억 정도면 지금 5억 정도 투자하고 나중에 분담금 3억 내면 저 13억짜리보다 더 좋은 신축을 갖게 된다. 아마 앞으로 한 1주, 2주,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겁니다. 1주, 2주, 한 달 뒤에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매물들을 5억, 6억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곡가구역 아래쪽에 또 부곡다구역 재건축 지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사업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아직 훨씬 싸요. 가구역보다.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신축이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전국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GTX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최고의 수혜를 받는 곳은 의왕역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왕역이 대박이 난다. 의왕역 근처 주택들, 아파트들이 대박이 난다. 이 왼쪽에 군포, 부곡, 휴먼시아 3단지 같은 곳들이 지금 거래가 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 엄청 뜨겠죠.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화성 진안지구에서 대부분의 수혜지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노선 하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곳들이 많아집니다. 일단 이 화성 진안지구는 어디냐면은 동탄 보이세요? 동탄이에요. 여기가?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약간 바구니처럼 돼 있는 요게 이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에요. 왠지 제 영상에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 화성사업장 앞에가 되게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은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곳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반드시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꽤 있을걸요?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곳들이 이런 곳이죠. 기산반월역, 능동역, 이런 부근들. 이쪽이 앞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개발만 되면 여기 삼성전자 있고, 원래는 없던 지하철, 인덕원 동탄선도 들어오고, 인프라가 너무 없지만 인프라만 개발되면 이건 제2의 망포다. 망포가 지금 12억이잖아요. 이 12억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제 여기에요. 여기 진안지구라는 게 여기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당연히 생기죠. 신도시를 지어야 되니까. 요 일대에 이제 진안지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곳들이 기산반월역과 능동역 근처 아파트들입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신동탄 SK 뷰파크 1차, 2차, 이편한 세상, 반월 나노시티. 여긴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원래 이 아파트들이 그냥 삼성전자 사업장을 가진 일자리가 가까운, 그 이외의 장점은 딱히 없는 그런 단지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삼성전자가 도복권인 거는 기본 세팅으로 장착하고, 지하철 들어오죠. 이 아래 능동 들어오죠. 기산 반월역 들어오죠. 지하철 해결됐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안타까웠던 거, 투자할까 말까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인프라가 없지 않나요? 인프라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런 분들께 항상 드렸던 말씀이, 삼성전자가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인프라가 안 생기겠냐? 당연히 생긴다. 어떤 방식으로든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3기 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모든 인프라가 한 번에 다 생기는 방식으로 이제 예정이 됐다. 여기에 진안지구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 입지는 여기죠. 일자리, 철도, 인프라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곳이 된다. 두 번째 수혜지역이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도시만 들어오느냐? 또 교통 대책으로 철도를 깔아줄 거 아니에요. 어떤 철도를 깔아주냐? 자, 요런 철도를 깔아줍니다. 자, 요 노선을 잘 보셔야 돼요. 핑크색으로 생긴 노선, 아직은 어떤 노선이든 이름은 없는데 남북철도축이라고 부를게요. 남북철도축.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어버리겠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가 뭐냐면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에요. 광교역과 광교 중앙역이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광교 중앙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교가 광교 중앙역입니다. 그 광교 중앙역부터 요 끝은 어디냐면은, 여기는 병점역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1호선 병점역까지 연결을 한다. 왜? 요 신도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진안지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요렇게 철도를 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교통을 신경 쓰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신규 철도가 들어오는 지점들이 생기죠. 이런 지점들, 이제 요 노선과 환승을 하는 곳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신분당선 하나만 지나는 곳이지만 요 남북철도가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될 거예요. 일단 노선이 한 개 있는데 두 개가 된다? 뭐 큰 호재죠, 일단은 이거 자체로. 근데 사실 광교 중앙역은 얘를 타고 아래로 내려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광교에서 굳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남북철도가 광교 중앙역에서 시작해서 아주대 삼거리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 이쯤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만큼 와서 한 번 더 가면 한 요만큼, 요 정도. 다 택지지구니까 아래가. 분양을 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하늘채 퍼스트 2단지, L클래스, 반정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 이런 단지들이 요쯤에 딱 이제 남북철도가 들어오면 여기서 한 정거장 올라가면 분당선 타고, 두 정거장 올라가면 인덕원 동탄선, 세 정거장 올라가면 신분당선을 타는 기적같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선물처럼, 그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선물처럼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여기 딱 들어올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병점이에요. 여기까지 남북철도가 이어지는 거죠. 병점 같은 경우에는 병점 입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매우 큰 호재죠. 병점은 지금 이미 1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트램이 예정된 곳이라 트램 타고 동탄역 접근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병점역이 남북철도까지 깔리게 되면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서 신분당선, 분당선, 인덕원 동탄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점역 입장에서도 큰 호재고, 이 근처에 신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축을 보셔야 돼요. 신축을 보시거나 신축이 될 수 있는 곳을 보시거나, 이런 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수혜지가 된다. 물론 인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이 GTX 의왕역과 좀 다릅니다. GTX 의왕역은 GTX 신호선 자체가 이제 올해 착공 예정이고, 올해 착공을 할 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됐지만 굉장히 빨리 실현이 되는 철도고요. 이제 남북철도는 인제서 계획을 한 거니까 앞으로 뭐 기본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겠죠, 들어오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가 철도 호재가 발표가 되었을 때 집값의 오름폭을 보면 발표가 되자마자 일단 막 오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예타를 통과하면 한 번 더 또 올라가고, 이제 착공을 하면은 또 한 번 더 또 올라가고, 완공되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발표를 한 거니까 당연히 이곳들, 이 네 곳들에 유의미한 집값 상승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있을 겁니다. 일단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도시 발표로 인한 호재를 받는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계획 나올 때마다 어디가 호재가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철도 추진 계획 자체가 철도에 대한 내용이 주가 아니고 이제 신규 공공택지, 신도시가 어디에 지정이 되느냐를 발표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철도가 어디 깔리는지를 주목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커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드려도 어떤 이런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교통대책을 수반하거든요. 그럼 그 교통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 깔리고, 어떤 철도가 깔리고, 어떤 도로가 깔리고,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주변에 뭐가 생기는지, 어떤 노선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살 일은 없다, 여기 당첨되고 이러는 거는 최소 10년에서 뭐 15년 뒤 이때 얘기고요. 하나만 미래 얘기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런 게 아니다.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온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 오히려 이 철도가 그야말로 집값 올리는 귀신 GTX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여러 광범위한 지역을 천지개벽시킬 철도가 어디에 깔리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미 지금 31일이죠. 30일에 이 기사를 보고 이거 먼저 보신 분들은 바로 뛰어갔어요, 부동산으로. 벌써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늦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루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빨리 보신 편이죠. 꽤나 빨리 이 정보를 습득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거의 모든 승부가 나는 기간이 될 거고요. 2달, 3달 정도가 지나면 거의 이제 이 효과는 없다. 나중에 이제 베타 통과되거나 착공할 때, 그때 다시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구독을 하시면 이런 좋은 정보를 더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